난방비 아끼려고 보일러 껐다 켰더니 오히려 100만 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추운데 난방비는 부담스러워서 보일러를 자주 껐다 켜고 외출할 때마다 외출 모드로 바꿔놓고 안 쓰는 방 밸브는 꽉 잠가두고요. 그런데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도대체 뭘 아꼈나 싶을 만큼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집은 늘 춥고 말이죠. 25년간 보일러 효율을 연구해온 박준영 박사입니다.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하시는 행동들이 사실은 난방비를 더 올리는 주범이었다는 겁니다. 보일러는 껐다 켜야 절약된다? 틀렸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외출 모드로 해놓으면 가스비가 덜 나온다?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외출 모드는 난방 기능이 아니라 동파 방지 기능이에요. 안 쓰는 방 밸브는 완전히 잠가야 절약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동파 위험만 높입니다.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한겨울 석 달 난방비로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집은 항상 추웠어요. 내복을 3겹이나 입고 지내시면서도 보일러를 자주 껐다 켜는 게 절약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설정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다음 달 난방비가 8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보일러를 교체한 것도 아니고 집을 고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잘못 알고 계셨던 것들을 제대로 고쳤을 뿐이에요. 보일러 설정만 제대로 알아도 따뜻하게 지내면서 월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방법들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방법들 사실은 난방비만 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외출 모드, 실내 모드, 온수 온도 설정, 밸브 조절, 이런 용어들 낯설지 않으시죠? 그런데 정작 이걸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난방비를 잡아먹는 진짜 범인이 누군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 얼마 전 상담드린 김미순 72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혼자 사시다 보니 겨울마다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일러를 자주 껐다 켜고 외출할 때는 꼭 외출 모드로 바꿔놓으셨대요. 그런데도 요금은 매달 15만 원을 넘기고 집은 늘 냉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김미수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보일러를 켜고 장을 보러 나갈 때는 외출 모드로 바꾸고 돌아오면 다시 실내 모드로 올리는 걸 매일 반복하셨어요. 이게 절약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마다 실내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져 있어서 보일러가 최대 출력으로 몇 시간씩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보니 보일러 설정이 전부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온수 온도는 75도로 설정되어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방 2개는 밸브가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창문에는 아무런 단열 조치도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설정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다음 달부터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온수 온도를 50도로 낮추고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 대신 온도를 조금만 낮추고 사용하지 않는 방 밸브는 반만 잠그고 창문에 뽁뽁이를 붙였더니 그 다음 달 요금이 7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김미수님은 그때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몇 년 동안 낭비한 돈이 얼마인지 생각하니 억울하다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설정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난방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난방비를 키우는 보일러의 숨은 함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외출 모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 외출 모드를 켜놓으면 난방비가 절약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외출 모드는 난방 기능이 아닙니다. 동파 방지 기능이에요. 말 그대로 배관이 얼지 않게 최소한의 온도만 유지하는 거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외출 모드 후 실내 온도를 다시 올릴 때 평소보다 20% 이상의 가스가 더 소모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외출 모드로 설정하면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겨울철 외출 모드로 3시간만 두어도 실내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요. 그럼 돌아와서 다시 데울 때 보일러가 최대 출력으로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가 소모되는 거예요. 마치 찬물을 끓일 때보다 미지근한 물을 끓일 때 가스가 덜 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미순 72세님도 외출 모드만 믿었다가 돌아왔을 때 실내가 8도까지 떨어져 하루 종일 데우느라 가스비 폭탄을 맞으셨죠? 특히 겨울철 아침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점심때 돌아오시면 집이 완전히 식어 있어서 저녁까지 보일러가 쉬지 않고 돌아갔다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 대신 실내 온도를 3도에서 5도 정도만 낮춰두세요. 평소에 22도로 맞춰 놓으셨다면 18도 정도로만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집이 완전히 식지 않아서 돌아왔을 때 금방 원래 온도로 올라갑니다. 재가열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들죠. 다만 장기 여행처럼 2일 이상 비울 때만 외출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외출할 때 어떤 모드로 설정해 두시나요? 그 다음으로 실내 모드만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내 모드는 온도 센서 위치에 따라 과도하게 작동될 수 있어요. 보일러 온도 센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거실 벽면 어딘가에 붙어 있는데 이 센서가 창가나 통풍구 근처에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센서가 찬 공기를 감지하면 실제 방 온도는 충분히 따뜻한데도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주택 내부 센서가 창가나 통풍구 근처에 있을 경우 난방비가 최대 30% 더 나온다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료가 있습니다. 박영수 68세님 같은 경우는 센서가 현관문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현관문만 열고 닫아도 찬바람이 센서에 닿아서 보일러가 계속 작동했다고 하세요. 그 결과 밤새 보일러가 쉬지 않고 돌아갔던 겁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풍이 심한 집은 온돌 모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온돌 모드는 바닥 온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에요. 실내 공기 온도가 아니라 바닥 자체의 온도를 측정하니까 외풍의 영향을 덜 받는 거죠. 다만 바닥 온도는 45도에서 65도 사이로 유지해야 과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너무 높게 설정하면 바닥이 뜨거워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너무 낮으면 난방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여러분 집 센서 위치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세 번째로 온수 온도 설정 문제입니다. 대부분 온수를 70도 이상으로 올려두시는데 실제로는 40도에서 50도면 충분해요. 왜 많은 분들이 온수 온도를 높게 설정하실까요?
뜨거운 물이 금방 나오니까 편하고 겨울에 설거지할 때도 좋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낭비인지 아세요? 서울시 에너지전략센터에 따르면 온수 온도 10도만 낮춰도 가스 사용량이 13% 줄어든다고 합니다. 70도에서 60도로 10도만 낮춰도 월 가스비가 10,000원 이상 절약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50도까지 낮추면 절약 효과는 더 커집니다. 최은희 65세님은 온수를 75도에서 50도로 낮추자마자 월 요금이 20,000원 가까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온수 온도를 낮추면 샤워할 때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찬물을 섞어야 해서 조절이 어렵거든요. 온수 온도를 적정하게 낮추면 샤워할 때 온수만 틀어도 딱 적당한 온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샤워할 때 찬물과 섞지 않아도 적당한 온도가 되게 맞춰보세요. 그리고 온수 온도는 계절에 따라 5도씩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름엔 45도 정도로 낮추고 한겨울엔 50도 정도로 올리면 충분해요. 혹시 지금 보일러 온수 온도는 몇 도로 되어 있나요? 네 번째는 밸브 잠금 문제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 밸브를 완전히 잠그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밸브 고착과 동파 위험이 생겨요.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시는 집은 방이 여러 개인데 한두 개만 쓰시잖아요. 그러면 안 쓰는 방은 밸브를 꽉 잠가 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밸브를 완전히 잠그면 그 배관 안에 있는 물이 겨울에 얼 수 있어요. 동파 피해 중 15%는 밸브 완전 잠금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상철 70세님은 방 2개, 밸브를 꽉 잠근 채 겨울을 보내다 1월 한파 때 배관이 터져버렸대요. 수리하는데 배관 교체 비용만 80만 원이 들었다고 하세요. 난방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돈을 쓰게 된 거죠. 또 밸브를 오래 잠가두면 녹이 슬거나 굳어버려서 나중에 돌려도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밸브 자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하지 않는 방 밸브는 반만 잠그세요. 완전히 잠그지 말고 절반 정도만 잠그면 배관의 온수가 조금씩은 돌아가면서 동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도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밸브가 오래된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가볍게 돌려주면 고착 방지에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 밸브는 꽉 잠겨 있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외풍 방치 문제입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잘 설정해도 외풍이 심하면 소용없어요. 창틀로 빠져나가는 열만 막아도 실내 온도는 2도에서 3도 오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난방비를 들여서 방을 22도로 데웠는데 창문 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계속 빠져나간다면 보일러가 쉴 틈이 없겠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단열 개선 시 난방비가 평균 10% 절감된다고 해요. 김정혜 74세님은 창문에 뽁뽁이와 커튼을 함께 설치해 따뜻함을 유지하셨대요. 뽁뽁이만 붙였을 때보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함께 사용하니까 훨씬 효과가 좋았다고 하세요. 특히 밤에 커튼을 치면 창문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창문 전체를 덮는 뽁뽁이, 바닥까지 닿는 커튼을 설치하세요. 뽁뽁이는 물을 뿌리고 창문에 붙이면 공기층이 생겨서 단열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커튼은 얇은 것보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훨씬 좋아요. 다만 낮에는 햇빛을 밖에 열고 밤에는 꼭 닫아야 합니다. 겨울철 햇빛도 훌륭한 난방 에너지거든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방을 데운 다음 해가 지면 커튼을 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댁에 창문 단열 제대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보면 단순한 설정 하나가 난방비를 좌우합니다. 이제 같은 원리로 실제 난방 효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생활법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약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약 모드를 활용하면 보일러가 일정 간격으로 자동 가동되어 재가열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약 기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치시는데 이게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낮에 외출이 잦으신 분들한테는 필수 기능이에요.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설정하시고 너무 잦은 작동은 피하세요. 외출할 때는 3시간마다 15분 가동. 설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외출해서 오후 4시에 돌아온다면 오후 1시에 15분 정도만 보일러가 돌아가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완전히 식지 않아서 돌아왔을 때 금방 따뜻해집니다. 혹시 예약 기능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나요? 두 번째는 가습기 활용법입니다. 가습기를 켜면 공기 중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거든요.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습도의 마법이에요. 겨울철 난방을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건조해서 춥게 느껴집니다.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 실제 온도를 2도 낮춰도 똑같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만큼 난방비가 절약되는 거죠. 다만 습도는 40%에서 60%가 가장 쾌적합니다.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너무 낮으면 건조해서 피부와 호흡기에 안 좋아요. 겨울철엔 가습기를 온돌 모드와 함께 사용해 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따끔하거나 피부가 당기신다면 습도가 너무 낮다는 신호예요. 집안 습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세 번째는 보일러 청소입니다. 보일러 내부 청소는 열 효율을 최대 10% 높여줘요. 보일러를 오래 사용하면 내부에 그을음이나 이물질이 쌓입니다. 그러면 열 전달이 잘 안 돼서 같은 양의 가스를 써도 방이 덜 따뜻해지는 거예요. 보일러가 더 오래 돌아가야 하니까 난방비가 올라가죠. 1년에 한 번은 전문점에 의뢰해서 보일러 내부를 청소하세요. 비용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비용이 아깝지 않아요. 청소 한 번으로 난방비를 월 1만 원씩만 아껴도 1년이면 본전이 나오거든요. 연통 찌그러짐, 배관 누수 여부도 함께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연통이 찌그러지면 배기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배관이 새면 온수가 낭비되니까요. 혹시 보일러 청소 최근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보일러 교체 시기입니다. 노후된 보일러는 교체만으로도 연간 20만 원 절감 효과가 있어요. 보일러 수명이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인데 10년이 넘으면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새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아서 같은 양의 가스로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내요. 특히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효율이 15% 이상 높습니다. 배기가스에 포함된 열까지 재활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정부 친환경 보조금 제도도 확인해 보세요. 노후 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면 지자체에 따라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된 보일러는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시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보일러 몇 년째 사용 중이신가요? 다섯 번째는 배관 보온입니다. 특히 노출된 배관이 있다면 보온재를 감싸는 것만으로도 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베란다나 화장실처럼 추운 곳에 배관이 노출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열이 엄청나게 빠져나갑니다. 뜨거운 물이 배관을 지나가면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화장실이나 베란다 쪽 배관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면
열이 새고 있다는 증거예요. 보온재는 철물점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미터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니까 부담 없어요. 배관에 보온재를 감고 끈으로 묶으면 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온수 온도를 5도 정도 낮출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난방 시간대 조절입니다. 심야 시간대를 활용하면 가스 요금이 저렴하거든요. 지역과 가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가스 요금이 일반 시간대보다 저렴합니다. 새벽에 예약 난방을 해두면 아침에 따뜻한 집에서 일어날 수 있고 낮 시간대 난방을 줄여 요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보일러를 작동시켜서 집을 충분히 데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내내 따뜻함이 유지되고 낮에는 보일러를 약하게만 돌려도 됩니다. 특히 낮에 외출이 많으신 분들은 이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일곱 번째는 문풍지와 틈새 보완입니다. 현관문 아래, 화장실 문 틈새로 새는 열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현관문 아래쪽은 손을 대보면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문풍지나 외풍 차단 테이프를 활용하면 실내 온도를 2도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문풍지는 다이소나 철물점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문 아래쪽에 붙이면 외풍이 확 줄어듭니다. 화장실 문 틈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이 추우면 전체 집 온도가 떨어지니까 화장실 문에도 문풍지를 붙여보세요. 여덟 번째는 방 별 온도 차별화입니다. 모든 방을 똑같이 데울 필요는 없어요. 자주 사용하는 거실과 안방만 충분히 데우고 창고나 다용도실은 온도를 낮춰두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과 안방은 22도로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16도 정도로만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방마다 밸브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안 쓰는 방 밸브를 반쯤 잠그면 그 방으로 가는 온수량이 줄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낮아져요. 난방비는 아끼면서도 동파 걱정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보일러 압력 체크입니다. 보일러 압력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보일러 앞면을 보면 압력계가 있는데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를 확인하세요. 적정 압력은 1에서 1.5 사이입니다. 압력이 0.5 이하로 떨어지면 온수 순환이 잘 안 돼서 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이 이상 올라가면 배관에 무리가 갑니다. 압력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정해 주세요. 압력이 낮으면 보일러 아래쪽에 있는 급수 밸브를 열어서 물을 보충하면 됩니다. 압력이 너무 높으면 배수 밸브를 열어서 물을 조금 빼내면 되고요. 열 번째는 난방수 교체입니다. 난방수가 오래되면 불순물이 쌓여 열 전달이 나빠집니다. 보일러 안을 도는 물을 난방수라고 하는데 이 물이 오래되면 녹이나 이물질이 섞여요. 그러면 배관이 막히거나 열 전달이 잘 안 되죠. 3년에서 5년마다 난방수를 교체하면 보일러 수명도 늘어나고 효율도 좋아져요. 난방수 교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비용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드는데 보일러 청소와 함께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난방수를 새로 갈면 보일러가 훨씬 조용해지고 방이 더 빨리 따뜻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보일러를 자주 끄는 게 절약이 아니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진짜 절약이었습니다. 외출 모드는 절약이 아니라 낭비였고 온돌 모드와 예약 모드가 효율의 핵심이었죠. 온수 온도는 70도가 아니라 50도면 충분했고 밸브는 완전히 잠그는 게 아니라 반만 잠가야 했습니다. 창문 단열과 배관 보온,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절약을 만들어냈어요.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하면 한겨울에도 냉기가 돌고 매달 15만 원이 넘는
난방비를 내야 합니다. 집은 추운데 요금은 비싸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답답해 하시게 돼요. 하지만 올바른 설정 하나면 하루 종일 따뜻하게 지내면서 월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 같은 보일러인데 설정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김미순 72세님처럼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박영수 68세님처럼 밤새 보일러가 헛돌아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최은희 65세님처럼 온수 온도만 낮춰도 월 2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오늘 하루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일러 앞으로 가보세요. 온수 온도를 확인하고 70도 이상이면 50도로 낮추세요. 외출 모드 버튼이 있다면 앞으로는 외출할 때 온도를 조금만 낮추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사용하지 않는 방 밸브가 완전히 잠겨 있다면 반만 잠그세요. 이 세 가지만 오늘 바꾸셔도 다음 달 난방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어렵지 않죠? 25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인한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난방비가 줄었다고 연락 주셨어요. 여러분도 다음 달엔 분명 달라진 요금 고지서를 받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실내 습도 관리로 난방비를 10%더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습기 하나로 난방비를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설정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온수 온도인가요? 외출 모드인가요? 아니면 밸브 조절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